리액트의 상태 관리라는 거, 자, 먼저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뭘 얘기할지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리액트 상태 관리라는 거는 컴포넌트에 요 메뉴의 이름 있죠. 이걸 다시 그리면 중국집에 자장면, 짬뽕 이렇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다시 그려져야 되죠. 근데 내가 이 메뉴 값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시 그려지지 않아요. 왜? 메뉴 오브젝트는 뭐예요? 레퍼런스 타입이죠. 그리고 메뉴는 아이디는 1, 네임은 짜장이에요. 근데 요값 막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시 그려지지는 않겠지. 리렌더라는 함수를 내가 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상태를 갖는 컴포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라는 건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 무슨 상태? 이 이름이라는 상태를.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도 내가 이거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이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읽고 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상태라는 의미 아시겠죠? 변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컴포넌트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때랑 벗었을 때의 상태가 다르죠. 그럼 마스크를 벗으면 내 얼굴을 다시 그려야 되죠. 내가 화면이라고 치면. 근데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변수는 따로 있겠지만 그 변수가 폴스가 됐는데도 마스크를 썼다라는 변수가 폴스면 이걸 벗겨야 되는데 다시 그려야 되는데 벗겨는 줬어요. 메모리상에는. 하지만 어때요? 다시 그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변수는 폴스인데 나는 계속 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일치돼야지 올바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리액트라는 클래스에 use state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se ref 이걸 레퍼런스 하는 거예요. 어떤 돔을. 그 다음에 use context 컨텍스트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create context 한 다음에 use context를 해야 되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조금 있다가 넘어갈 거고 컨텍스트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마스크를 썼다라는 변수가 false가 되는 순간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 있죠. 그걸 내가 매번 그럴 때마다 렌더 물론 렌더겠지만 렌더 함수를 다시 계속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귀찮잖아. 그러면은 마스크 썼다라는 변수가 false가 되는 순간 그냥 이 렌더를 콜 해버리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세터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 시간에 했던 거. 세터를 쓰면 세터를 굳이 쓴 이유가 this.x는 요 x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요 세터에는 다 뭐 하면 돼? 요 뒤에다가 렌더를 그냥 콜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렌더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터라는 함수로 정의된 것들은 내가 빌드할 때 뒤에다가 렌더라는 함수를 다 콜하도록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라는 거를 내가 강제로 호출하게 하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훅이라 부르는 거죠. 훅. 후킹한다. 그래서 리액트 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다 이 훅을 직접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훅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얘들을 씀으로 인해서. 클래스형에서는 얘들 어떻게 썼죠? 클래스 제가 여기 카드라고 합시다. 카드는 extends react 컴포넌트 클래스를 extends 받았죠. extends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constructor 생성자 컨스트럭터에서 일단 요 리액트 컴포넌트에 생성자를 불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슈퍼. 그죠? 슈퍼 부르고 아규먼트 있다 그러면 점점점 아규먼트까지 줘야 되고 여기서 this.state 해가지고 스테이트를 관리해 줘야 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did read 이런 함수가 있다. 얘는 false. 이렇게 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this의 state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state 변수 내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생성자에서는 우리가 this.state 하면 이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 state 속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태 관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디드리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뭐 onClick이라는 클릭을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onClick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클릭은 뭐 펑션, 에로 펑션 써도 되고 여기서 원래는 클릭이니까 이벤트를 받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this.state.didread죠. 근데 this.state라는 거는 이 state는 사실은 요 리액트 컴포넌트 속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갖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state에 있는 것들을 다 전역으로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this.didread, this.뭐시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어쨌든 뭐 this.didread든 this.state.didread든 그냥 didread도 다 먹습니다.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속에서. 스테이트 관리를 다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상태 값을 다 바꿨어요. 얘는 tru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거는 과거의 유물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만 알면 되니까. 새로운 걸로 갑시다.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버튼이라는 내가 리드 버튼, 소스 이름을 항상 쓸게요. read btn.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export 뭐 const 해도 되고 export default 해도 되고 디폴트로 합시다. 디폴트 read btn. 자, 컴포넌트는 뭐죠? 아까 리액트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더라도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read bt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대문자로 쓰죠? 소문자로 써도 되죠. 소문자로 써도 돼요. 얘를 쓰고 있는 어떤 다른 이런 app.js에서 그냥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read btn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카멜 케이스로 쓰는 게 더 직관적이죠. 컴포넌트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함수와 컴포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멜 케이스를 씁니다. 캐피탈라이즈 된. 그래서 익스포트 할 때는 대문자를 써요. 대신에 이 이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 버튼을 쓰고 있는 어떤 파일에서 임포트 할 때밖에 안 써요. 실제로 내가 쓰는 건 뭐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소스 이름 요거는 내가 다른 데서 얘를 쓸 때 임포트 할 때만 쓰는 거니까. 자, 는 뭔가 받겠죠. 뭐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면 되고. 그죠? 여기다가 자, 리턴 소괄호 하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button.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read라고 대문자로 썼네요. read. 버튼 닫아야 되죠? 자,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파란색이라며. 근데 뭐가 얘가 클릭도 됐을 때, 리드 됐을 때, 리드 됐을 때, 내가 한번 읽었을 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걸 클래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스타일로도 처리할 수 있죠. 스타일로 처리한다면 스타일 이꼴 CSS 바로 우리 스타일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오브젝트로 리턴해야 된다. 그래서 중괄호가 2개가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처음에는 블루겠죠.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 C 대문자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겠죠. 변수가 하나 있어. 여기다가 내가 선언했다 칩시다. 만약에 const 지금 여기서는 뭐 시작이에요. 소스 시작. const did read는 fals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바꾸겠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렇게 중괄호 쓰면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다며. 그죠? 그러면은 did read면 레드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고, 아니면 블루. 이거 다 먹죠, CSS에서 레드, 블루.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닫으면 돼. 자, 이게 영 보기가 싫어. 영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클래스로 가겠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좀 이제 심플하게 갈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CSS 클래스로 쓸 거예요. 클래스 네임으로 써야 되죠. 왜냐하면 클래스는 지금 JSX도 자바스크립트니까 예약어잖아, 클래스는.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중괄호 자바스크립트 쓸 거예요. 그래서 did read면 이제 레드 아니면 블루. 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요 클래스 네임을 클릭했을 때 바꿔줘야 되잖아, 얘를. 지금 얘는 전역 변수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죠. 접근할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onClick. 자, 닫지 말고 onClick 하나 더 걸게요. onClick도 그냥 HTML을 우리가 돔에서는 onClick 다 소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죠. 대문자도 허용해주는 브라우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은 다 소문자예요. 자, 그래서 요 돔의 이벤트랑 구분하기 위해서 왜 구분해야 돼요? 소문자로 다 쓰면 실제로 돔의 메소드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돔의 메소드는 여기서 JSX는 쓸 수가 없어요. 왜? 한번 컴파일이 돼야지 돔이 되니까, 실제로 JS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C 대문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onChange는 onChang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리액트가 컴파일할 때 자기가 속에서 내 함수를 불러주려면 on 대문자 change, 그죠? on 더블 클릭, on 더블 클릭 뭐 이런 식으로 on 터치, on 드래그, on 다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카멜 케이스 다 생각하시면 돼요. JSX의 표준이에요. JSX는 그렇게 정해졌어요. 자, onClick은 제가 이벤트니까 이벤트를 받겠네요. 자, 이거는 뭐 중간에 소괄호는 생략할 수 있고, 이벤트는 did read를 어떻게 하면 돼요? did read는 not did read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onClick은 자바스크립트 구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괄호로 써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벤트라는 함수를 받은 화살표 함수다. 그래서 did read는 톡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고, 그럼 화면이 그려졌겠죠. 이렇게, 요 버튼이 그려졌겠죠.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걸 타겠죠. 자, 탔어요. did read는 바뀌었겠죠.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죠? 콘스트니까 헤라나겠지. 자, 그래서 did read는 토글 됐죠. true가 됐죠. 처음에 false였으니까. false를 클릭하는 순간 토글이 되니까 true로 바뀌었다. 그죠? 그럼 true니까 red로 바뀌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가 상태로 등록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쓰면은 도움을 새로 그리지 않더라. 왜? 변수만 바꿨을 뿐이지 도움을 새로 그리라는 명령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액트에 있는 use state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자, const 1로 들어갑니다. 컴포넌트 속으로 들어가요. 왜? 이 상태는 누구 거죠? 이 버튼의 상태죠. 여기에는 지금 리드 버튼이 여기도 있고 막 계속 있잖아요. 나만의 상태가 필요한 거죠. 전역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const did read 이게 변수죠. did read. 그 다음에 내가 set를 쓰면은 훅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set did read라고 보통 쓰는데 저는 이렇게 is, did 이런 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set read. 이건 스타일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죠. read, did read죠. did read, 뭐 set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setter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지 맘이에요. 이 이름은 상관없어요. 뭐 왜?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줄 거니까. set read는 use state, 디폴트 값 false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기도 대괄호 닫아야 되겠죠? 그럼 use state라는 거는 어레이를 리턴하는구나. 어레이 두 개를 리턴하는데 첫 번째는 변수고 두 번째 거는 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JSX를 컴파일하면 속에서 리액트는 무슨 짓을 할까요? 내가 이 did rea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죠. 등록하면 되죠.
didread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etRead라는 함수를 주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얘가 어레이를 리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쓰면 didread 리드하고 setRead. 얘를 지금 리턴했잖아요. 그럼 요 속에서는 뭔 짓거리를 하면 되죠? 리턴, 뭐, 함수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리턴 하는데, 어레이로 리턴해야 되네. 맞나요? 어레이니까. 우리가 이거 알죠? x, y면은 1, 2. 이렇게 하면 1이 x로 2가 y로 가죠. 그것처럼 여기도 리턴을 어레이로 해야 되겠네. 네. 네. 어레이는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didread는 내가 어떤 스테이트, 아까 this의 스테이트에 didread를 얘한테 주고, 그럼 이렇게 매핑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함수니까 괄호를 받아요. 뭐 v라고 봐줍시다. 원래는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v를 받아가지고 this set state, 그죠? set state, 그 다음에 didread. 이거는 키 값인 거죠. 그냥 스테이트의 키 값. 스테이트가 이게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속에서는 어떻게 this state에 이렇게 되죠. 요 스트링이 그대로 넘어오겠죠. 요거는 요 v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v 이렇게 되는 거죠. 속에서. 되나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요 값을 지금 요렇게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 하나가 요렇게 할당이 됐죠. 이 변수를 얘한테 준 거야.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간 거죠. 얘한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함수니까 함수를 얘한테 리턴해 준 거야. 실제로. 이 리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값을 준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다른 것도 많이 갑니다. 여기서 요것도 주지만 뭐 여러 가지 값도 사실은 줘요. 보이지 않는 언더바 해가지고 뭐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리턴 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함수고, 세터라는 함수고, 뭐 어떤 값을 받는 얘는 뭐예요? 상태 값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코드는 didread라는 게 내 코드잖아요. 하지만 속에서 리액트는 뭐예요? 이 변수는 이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야. 참조로. 그 다음에 세터는 항상 얘를 통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이 set state라는 건 어디 있어요? 컴포넌트에 있겠죠. 리액트 컴포넌트. 그래서 이 세터는 set state는 뭘 받죠? 프로퍼티랑 그 다음에 value를 받죠. 자, 얘는 this 요게 있는 게 this set state, 요 프로퍼티,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터를 내가 set read true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true가 들어가겠네, 그죠? true가 들어가고 set state 요걸 탔네요. 그럼 여기는 didread고, didread라는 변수고 여기는 true가 되고. 그러면 그거는 this.state.didread는 tru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돼 있다. 디스트럭션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use state 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방금. 이런 함수로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use state는. 그럼 use state import 해야겠네. 그럼 import use state는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싸고 state from react죠. react.js에 있는 use state라는 걸 받는다. 자, 아까 모듈 할 때 안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럼 상대 경로 안 써요? 실제로 얘는 어디 있는 거죠? 노드 모듈스에 있죠. 노드 모듈스 밑에, 리액트 밑에, 뭐 디스트 밑에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왜 생략 가능하죠? npm 모듈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npm 모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만드는 뭐 어떤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npm으로 만들면 어때요? 이번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내가 npm 인스톨해서 내 걸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npm.js인가요? npm.js.org인가요? 거기에 내 모듈이 뜨겠죠. 그래서 재사용하는 건 그렇게 등록해서 쓰면 돼요. 오픈소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든 거는. 그렇게 모듈로. 자,
요번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 디드리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상태 값을 그냥 참조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온리예요. 리드 온리. 이건 지금 뭐예요? 쓴 거잖아. 값을 바꾼 걸 다시 쓰는 거죠.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되죠? 여기서는 이벤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터를 항상 부르라고 그랬죠. 세터는 뭐예요? set read네. set read. 여기에 값을 주는 거거든요. 초기 값은 false였어. 항상 여기 주는 게 초기 값이에요. 그래서 set read 해가지고 이벤트 점 클릭했죠. 근데 이거 이벤트 쓸 일은 없겠네. 이건 생략해도 되겠네요. not did read.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나요? 얘는 바꾼 건 내가 라이트 한 거 아니죠. 얘를 읽어서 뒤집은 다음에 톡을 한 다음에 set read를 호출한 거죠. 얘를. 그러면 set read를 호출하는 순간 리렌더가 일어나겠죠. 자, 리렌더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리렌더, 다시 그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겠죠. 이제 얘를 클릭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이, 배경이. 자,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on 클릭을 함수로 빼봅시다, 우리가. on 클릭은, make read 해도 되고, 그냥 read 해도 되겠죠. 그죠? read라는 거. 자, 이렇게, 이거 함수 이름만 썼네요. 그럼 on 클릭은 뭐가 돼요? read.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있죠. 펑션 f는 어떤 함수를 받는 거죠. ff 이렇게 받았죠. ff 받아서 만약에 return, 이 return이죠. ff를 다시 return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해돼요? 펑션 f는 ff를 받아요. 에러 펑션으로 써볼까? const. 자, f는 ff를 받아요. 그래서 ff를 리턴해요. 이제 이거 보이죠? 이제 보여야 돼. 우리가 컴포즈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쓰면은 펑션 f는 ff를 받아서 return, 안 써도 되죠. return ff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죠? 함수를 받아서 그냥 함수를 이걸 그대로 리턴한다는 건 뭐예요? f라는 함수를 내가 부르는 놈은 어떻게 부르면 돼? f에 우리가 여기다 펑션 하나가 있다 싶다. 펑션 alert를 할까? alert 그냥 alert. 자, f에 alert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콘솔 좀 로그 해도 되고 alert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alert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예요? alert 그대로 리턴한 거죠. 그러면 내가 alert를 받았어. alert. 그럼 return alert 했어요. 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x는 뭐예요? 함수가 온 거죠. alert이라는 함수.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해야 돼? x에 AA, xx 이렇게 불러야 alert가 딱 실행되겠죠. 그러면은 뭐 실행이 돼? 안 돼?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줄 때 여기다가 내가 이 read라는 함수 onClick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f는 f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f를 받아서 f 리턴하는 거예요. 뭐 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f 받아서 f 리턴. 그러니까 씹는 거야. 그래서 그게 책에 나와 있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왜냐면 점점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워질 거니까 이런 코드는 이제 다 보일 거라고 믿고. 자, 어쨌든 씹을 때는 이렇게 본다. 타입스크립트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f는 한 펑션이에요. 리턴 할 건데 void. 이게 씹는 겁니다. 함수를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 안 할 거야. 자, 어쨌든 이건 타입스크립트 할 때 하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함수 read를 부를게요. read 불러. 그 다음에 제가 요 사이에 use state 요 구문도 있지만 요 안에 어떤 코드가 잔뜩 있을 수도 있죠. 뭐 바꾸는 코드. 막 did read가 false일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로직이 들어갈 수가 있죠. 함수니까 이것도.
대신에 리턴을 뭐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리턴을 바로 하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콘스트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리턴은 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소스 코드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다가 리턴이 들어가야 되죠. 리턴, 버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엘리먼트 하나, 루트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에러 안 나겠네. 그럼 버튼이 그대로 그려지겠죠. 자, 문제는 요 사이에 어떤 코드가 있어요. 내가 콘솔.log를 하나 찍었어요. 콘스트, 유즈 스테이트 요 라인하고 리턴 문 사이에 요 사이 요 부분에 제가 콘솔.log 우리 얼마든지 찍어볼 수 있잖아요. 디버그 할 때,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디드리드 이렇게 찍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 처음에 딱 그려질 때 이거 실행해요, 안 해요? 내가 이 함수를 부른 거라고 했잖아. 밖에서 app.js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카드, 요건 카드라고 치고 카드에 이제 여기 이미지가 있고 타이틀 부분이 있고 버튼이 있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리드 버튼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좀 확대해 보면 리드 btn 그 다음에 상태를 프로퍼티를 지금 받은 건 없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뭘 줘야 돼? 리드라는 말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줘도 되는데 이거 안 주죠. 왜? 리드까지도 얘가 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리드 버튼이라는 함수를 내가 콜했을 뿐이야. 리드 버튼이라는 건 임포트 했겠죠. 요거를. 이거 했더니 상태값 하나 갖고 리턴 버튼 하니까 요 자리에 뭐가 생겨? 이만큼이 생기는 거죠. 버튼이.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버튼을 아까는 클릭해도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이제 스테이트로 바꿨어요. 온클릭해서 리드 했어, 리드. 자, 리드, 요 사이에 리드도 있어야 되겠네. 콘솔.log 뿐만 아니라. 그래서 콘스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리드는 뭘 받죠? 이게 함수예요. 그죠? 리드. 온클릭에 받을 거죠. 온클릭은 뭘 리턴하죠? 뭘 주죠? 콜백을 해주잖아. 온클릭 아직 안 되시는 분, 도큐멘트.add event listener 그 다음에 클릭에 함수였죠. 펑션 이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뭘 받는다고? 이벤트를 받는다고. 그럼 이 클릭이 일어났을 때 뭐 도큐멘트 좀 add 해야 되고 여기가 뭐 버튼이 되겠죠.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그래서 이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 함수 이만큼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리드의 모양새는 뭐가 돼야 돼? 이벤트를 받겠네. 그죠? 이벤트를 받아서 set read did read 이렇게 되겠죠. 요 모양새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요 모양새가 그대로 일로 들어가니까 리드도 이벤트를 받는 그 모양새. 이벤트 리스너에 등록하는 모양새. 왜? 내가 이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 언제? JSX를 바벨이 컴파일 했을 때. 자,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대충만 알고 있으면 돼. 전혀 모르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클릭 한번 해봅시다. 딱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요걸 타죠. 요 함수를. 요 함수를 딱 타고 요것만 폴스로 바뀌었으니까 요 부분 디드리드 쓰고 있는 요거 레드로 바뀌었겠죠. 추루가 됐으니까. 블루에서 그죠? 레드로 바뀌었다. 근데 터미널에 콘솔에 찍어 보면은 뭐가 찍혀요? 디드리드 처음에 찍힌 디드리드는 폴스 이게 콘솔.log 찍었겠죠. 언제? 이 화면 처음에 딱 그렸을 때 이걸 한번 딱 실행했을 때 카드가 여러 장, 두 장이다 그러면 두 번이 찍혔겠죠. 이 컴포넌트가 두 번 실행됐으니까. 그거는 아직 안 와도 돼요. 어쨌든 이거 한번 찍혔는데 내가 이거 버튼을 하나 클릭하는 순간 이게 또 찍히죠. 왜 찍히죠? 이 컴포넌트를 리렌더 한 다음에 뭘 불렀을 때? 세트를 불렀을 때. 리렌더라는 건 뭐예요? 이 함수를 다시 그린다는 말은 뭐죠? 다시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거 중에. 리렌더라는 거는 이 부분만 다시 그리고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컴포넌트 돔이라고 그랬죠. 컴포넌트 돔 트리, 컴포넌트 트리. 얘를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를 다시 그리는 거죠. 이만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만큼을 다시 그린다는 건 뭐야? 이만큼은 이 함수 이만큼이잖아. 이 위는 해당이 안 되겠죠. 위는 안 되지만 이 함수를 다시 콜한다는 말입니다. 이 함수를 다시 콜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통째로 리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UL에, 여기서 UL에 li 해가지고 메뉴를 쫙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테이트를 주면 어떻게 돼? 자, 이만큼이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이 컴포넌트야. 버튼이 여기 있어. 리드라는 버튼이 만약에. 딱 하는 순간 스테이트는 어디 있죠, 지금? 이 앱에 여기 있어. 스테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 상태는 누구의 상태죠? 앱의 상태죠, 앱. 앱의 상태입니다. 딱 하면은 앱의 상태가 바뀌죠. 그럼 앱을 다시 실행한다며. 앱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다 다시 그립니다. 무겁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 스토어한테 줘야 되죠. 얘한테 줘야 되고, 얘한테 줘야 돼요. 얘만 다시 그리고 싶은데, 상태를 어떻게? 밑으로 계속 내려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상태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다시 그려진다. 다 다시 그리지 마. 제발 좀 막 하는 게 이제 유저 이펙트하고 유저 레이아웃 이펙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 그걸로 이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펑션 선언문 있죠. 펑션 선언문부터 리턴문까지를 뭐 한다? 실행한다. 함수를 다시 실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메뉴 이렇게 둬도 되지만 어떻게 돼? 상태를 작게 갖고 가야 되겠죠. 상태를 작게 갖고 간다는 거는 컴포넌트가 상태를 가지니까 컴포넌트도 작게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버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세 개가 있죠. 타이틀, 텍스트를 뿌리는 것도 있고 버튼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요. 요거를 한 개의 카드라는 컴포넌트로 하나를 만들고 HTML을 다 박았어. 그럼 이 타이틀도 상태를 갖겠죠. 타이틀이 바뀌었을 때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미지도 바뀌었을 때 다시 그려야 되죠. 버튼도 클릭했을 때 다시 그려야 되죠. 상태를 세 개를 갖겠죠. 그럼 이 중에 상태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 이만큼을 다시 그리겠죠. 그럼 브라우저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세 개의 컴포넌트로 쪼개고 얘 상태를 각각 주면 되죠. 그러면 이 타이틀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만 다시 그리고 이미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만 다시 그리고 버튼은 요것만 했으니까 요것만 다시 그려도 땡큐인 거야. 지금 이걸 다시 실행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지금 다시 그렸잖아. 얘들 두 개 놔두고. 그게 땡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리드, 요 텍스트도 바뀔 수 있잖아요. 요것도 상태로 내가 바꿀 수 있죠. 유즈 스테이트, 컨스트, 뭐 타이틀, 셋 타이틀, 유즈 스테이트 타이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상태가 두 개가 되겠네. 요 부분도. 내가 클릭했을 때는 리드에서 투 리드에서 처음에 클릭하고 나면 리드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태로 바꿔야 되겠죠. 상태가 두 개니까 상태 하나로 가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 요 부분만 또 컴포넌트로 뺄 수 있겠죠. 그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얘 혼자 상태를 갖는 요만큼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상태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죠? 얘하고 연관이 있잖아. 읽었나 안 읽었나. 종속적이잖아. 그럼 얘한테 또 줘야 돼. 이 부분을 내가 리드라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포트 디폴트 뭐 리드는 뭘 받아요? 텍스트를 받겠죠. 타이틀을 받겠죠. 타이틀. 자, 얘는 뭘 리턴하면 되죠? 리턴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태그가. 그럼 뭘 쓴다?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 내가 지금 받은 타이틀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리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 타이틀이 바뀌면 얘 다시 그려야 된다며. 그럼 이 타이틀을 프로퍼티로 받으면은 얘는 지금 타이틀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그려지나요? 다시 그려지죠. 얘는 리드의 상태감입니다. 프로퍼티. 그럼 이 프로퍼티는 어디서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되네. 보세요. 이 리드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리드 부분이 이제는 리드라는 컨스트 대문자로 합시다. 자, 리드 타이틀은 내가 처음에는 뭐 리드를 줬어.
자, 이렇게 줘도 되지만 내가 클릭했을 때 투리드에서 리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이것도 변수로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뭐 타이틀.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럼 타이틀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바뀌었을 때 얘를 다시 그리게 하고 싶어. 요거는 지금 얘죠. 얘는 지금 상태값이 아니잖아. const 타이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등록해야 되죠. const 타이틀 set 타이틀 스테이트 디폴트 값은 뭐라고? to read 요거였다고. 자, 그런 다음에 onClick에서 read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만 했던 걸 두 개를 하겠지. 이제는 set 타이틀 뭐 did read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did read면 read고 아니면 to read고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그럼 내가 클릭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to read에서 클릭하는 순간 read로 바뀌겠죠. 타이틀도. 왜? 상태로 등록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는 누구 거죠? 버튼의 상태죠. 버튼에 왜 버튼에 있어야 되지? 이 did read하고 연관되니까 버튼에 둘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얘가 상태로 등록됐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const 타이틀은 to read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다시 안 그려지겠죠. 상태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등록하는 유즈 스테이트로 등록하는 순간 상태인 거예요. 누구의 상태? 버튼의 상태. 버튼의 상태인데 리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드라는 컴포넌트로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종속적이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같이 움직이더라도 소스 코드가 얘가 엄청나게 길어. 얘도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죠. 소스가 많으니까. 많고. 그럴 때는 찢습니다. 왜? 소스 코드가 보기 좋잖아. 빼는 게. 그 다음에 요 리드라는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 딴 데서도 막 쓰겠다. 그럴 때 또 찢습니다. 또 하나 언제 찢어요? 또 하나. 훅이잖아, 지금 훅. 자, 보세요.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바뀌었을 때 지금 뭐만 바뀌었죠? 타이틀이 바뀌었을 때 지금은 디드리드하고 연관되니까 얘도 같이 색깔도 같이 바뀌지만 디드리드하고 관련이 없어. 얘 자체만의 프로퍼티야, 그냥. 타이틀이 바뀌었을 때, 셋 타이틀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건 안 해. 디드리드하고 아무 상관없이 셋 타이틀을 바꿨을 때만 한다. 이걸 꼭 디드리드가 true일 때 뭐 리드, false일 때 to read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무조건 톡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set 타이틀 이퀄 뭐 리드면 to read로 바꾸면 되고 아니면 리드로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디드리드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찢어야 되겠죠. 자, 찢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클릭했을 때. 디드리드 이 부분을 처리 안 한다고 만약 이 부분이 없다고 치고 타이틀만 바꾼다고 칩시다. 내가 이거 지웠죠. 디드리드 상태 안 바꿨어요. 클릭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뺀 거죠. 얘는 디드리드는 안 바뀌었잖아. 클릭해도. 요 로직을 내가 주석 처리했으니까. 맞나요?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네. 왜냐면 셋 리드를 안 했으니까. 뭐만 타? 셋 타이틀만 타죠. 이렇게 드럽게 써도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하면 보여요. 집중 안 하면 안 보이세요. 안 보이고. 농담. 어쨌든 셋 타이틀만 바꿨죠. 그러면 이 버튼은 다시 그려요, 안 그려요? 버튼은 다시 안 그립니다. 얘는 뭐죠? 텍스트 돔이죠. 텍스트 엘리먼트. 텍스트 노드입니다. 텍스트 노드. 정확하게 우리 돔에 얘만 다시 그리겠죠. 그럴 때는 찢어도 의미가 있겠죠. 느낌 오세요? 자, 찢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은 그대로 있고 이 HTML 요만큼은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 얘만 바뀐다는 뜻이죠. 자,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만 컴포넌트 속에 컴포넌트 우리가 스토어 속에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메뉴만 바뀌어야 다시 그려야지 얘까지 다시 그리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만 다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 타이틀은 누구의 상태죠, 지금? 이 console.log에는 또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얘만 다시 그린다며. console.log에는 디드 이거 찍혀요, 안 찍혀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여기 리턴문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타이틀이 set state로. 누구의 상태로? 버튼의 상태잖아, 버튼의.
이 버튼에. 그리는 거는 얘만 지금 해당되지만 버튼의 상태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얘는 리드 컴포넌트 여기죠. 리드 이게 함수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헷갈리네. 지금 리드 요 컴포넌트 안에다가 요 상태를 주면 얘만 다시 그리겠지만 이 상태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버튼이 갖고 있는 순간 이 버튼도 다시 그려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버튼에 있는 콘솔.로그가 로그가 실행이 되니까. 아, 그러면 뭐예요? 찢는 게 결국은 의미가 없어졌네. 다시 그리는 거는 좋은데 실행은 뭐예요? 소스 코드 실행은 다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상태를 리드한테 줘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상태를 갖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컴포넌트의 상태인지, 누구 것인지. 메뉴의 상태는 메뉴만 가져야 되고, 얘가 가져야 되겠죠. 자,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즈 이펙트입니다. 유즈 이펙트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다시 실행 안 하고 할 것이냐. 그걸 할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상태를 밑에다 내려보내줬죠. 만약에 여기 리드라는 요 텍스트, 요 버튼이 아니고, 요게 뭐 엘리먼트라고 칩시다. 요거를 내가 클릭했을 때 위에 있는 리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태가 위로 올라가죠, 이번에는. 지금 버튼이 이 리드 텍스트 컴포넌트한테 얘한테 줬던 거를 얘가 다시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리드의 onClick이라는 요 함수를 얘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반대로 이건 지금 너무 짜치니까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타이틀이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타이틀이라는 상태를 얘가 바꿔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반대로. 자, 요걸 클릭했을 때는 자, 이 버튼이 있죠? 리드 btn.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타이틀이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타이틀을 뭐 우리가 빅 타이틀이라고 합시다. 빅 타이틀. 얘도 그럼 컨스트 스테이트로 둬야 되겠네요. 바뀌었을 때 리렌더가 일어나니까. 그럼 set 빅 타이틀. 그죠? 는 use state. 처음은 뭐 A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한테 주면 되죠, 얘를. 이 버튼 속에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빅 타이틀을. 자, 줘봅시다. 뭐 타이틀은 아까 타이틀을 받았으니까 빅 타이틀. 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버튼이 onClick이 일어났다 어떤 함수가 일어났을 때 이 타이틀 받은 빅 타이틀이 할까요? 헷갈리면? 자, 똑같은 이름으로. 그럼 빅 타이틀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스테이트는 뭐라고? 스테이트는 리드 온리라고. 그래서 얘를 쓸 수밖에 없다, 세터를. 그러니까 못 바꾸죠. 그럼 뭘 줘야 돼, 얘한테? 타이틀도 주지만 셋 타이틀도 줘야 되죠. 셋 빅 타이틀. 그죠? 그래가지고 셋 빅 타이틀은 지금 내가 여기 요걸 그대로 줄 수 있죠. 요걸 그대로 셋 빅 타이틀 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리드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리드 버튼은 처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리드. 뭐 투리드라고 했든 뭐 리드. 자,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부분 타이틀이 지금 A라고 돼 있으니까 타이틀 A 이렇게 써져 있겠죠. 요만큼이 그려져 있겠죠. 요건 뭐 H1이라고 합시다. H1. 그 다음 버튼은 내가 리턴했으니까 요거 그려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클릭했을 때, onClick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onClick해서 요걸 onClick 버튼에 button 요 onClick 요 자리 버튼의 onClick은 이벤트는 뭐 쓸 일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B라고 바꾸고 싶어. 뭘 하면 되죠? set big title이라는 거 받았잖아, 내가. 그럼 set big title B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set big title. 이 set big title은 누구 거야? 난 그냥 전달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 거죠? 이 카드 거죠, 카드 거. 그럼 카드의 이 타이틀이 A에서 B로 바뀌겠죠. 밑에서 부모의 상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몇 뎁스 타고 간다. 앱에 있는 상태를 내가 얘가 쓰고 싶어요. 그럼 뭐 메뉴가 쓰고 싶어. 앱이 스토어한테 전달해야 되고 스토어가 세트 함수를 얘한테 전달해야 되죠. 두 번을 타고 가야 되죠. 근데 뎁스가 뭐 5 뎁스, 6 뎁스
이렇게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set big title, set big title 계속 전달해 줘야 되죠. 이게 싫어서 뭘 쓰는 거죠? 컨텍스트 API를 쓰는 거죠. 유즈 컨텍스트. 그래서 컨텍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인풋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인풋은 원래 이렇게 되죠. 뭐 밸류는 내가 변수값 타이틀이라고 합시다. 타이틀. 그 다음에 onClick이 아니잖아요. 밸류는. 인풋은 뭐죠? on change죠. change는 여기서 내가 뭐 이벤트를 받아다가 이를 받아다가 타이틀이 있으면 set 타이틀이 있겠네. 상태값이니까, 그죠? 자, 어떤 컴포넌트냐면 이런 컴포넌트예요. 여기다가 내가 A 이렇게 처음에 값을 A라고 줬었어요. 타이틀에. 여기다가는 H1의 타이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건 유저 스테이트 했겠죠. 이걸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A 처음에 이제 디폴트 값을 박았어요. 밸류 줬으니까. 디폴트 값은 A야. 뭐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에다가 내가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못 타요. 이거 타죠. 셋 타이틀 탔네. 셋 타이틀 타면 타이틀이 바뀌죠.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타이틀 값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스테이트로 안 했으면 안 바뀌는데 상태니까 다시 그린다. 요만큼을 다시 그리죠. 자, 그 다음 C 해도 다시 그리죠. 다시 그리죠. 자, 그리는 거는 여기만 그릴지 몰라도 실행은 뭐예요? 이만큼이 다 뭐야? 지금 이 컴포넌트, X라는 컴포넌트다. 이 X라는 컴포넌트만큼 다시 실행하는 거죠. 아까 콘솔.로그 부분. 내가 익스포트 한 거부터, 선언한 거부터 리턴 한 데까지 이 로직이 글자 하나 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리렌더링이 일어나죠. 이 부분이 계속 다시 그립니다. 이거는 왜 다시 그리지, 얘는 아무 상관없는데? 인풋 박스는 왜 다시 그려요? 내가 이거 다 다시 그린다. 이 컴포넌트 하나니까 사실은 다시 그리는 거죠. 실행하는 건데. 얘를 페인트까지 다시 해. 왜 그렇죠? 요만큼 때문에. 이 인풋이 이 타이틀을 쓰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인풋 박스까지 다 다시 그리는 거예요. H1뿐만 아니라. 요건 당연히 다시 그려야 되고, 얘도 다시 이걸 쓰니까. 그래서 다시 안 그리게 하려면 우리가 뭘 써야 돼요? 밸류를 쓰지 말고 REF라는 거. REF라는 걸 써가지고 참조를 쓸 겁니다. use REF. 그러면은 이 REF라는 건 타이틀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타이틀 REF라고 합시다. 타이틀 레퍼런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하려면 이 인풋의 REF다. 얘는 use REF 이렇게 해요. REF 한 다음에 밸류 자리에 밸류 대신에 이 REF를 쓰면 되죠. REF는 IMP REF. 자, 이런 순간 뭐예요? 타이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이 함수도 빼도 되고 어쨌든 관련 없죠. 그래서 이거 onChange 했을 때 얘를 뭐 내가 F라고 함수로 뺐어요. 그러니까 F는 const F는 뭘 받아요? onChange니까 이것도 이벤트를 받죠. 이벤트. 근데 이벤트 안 받아도 돼요. 어쨌든 뭐. 자, 뭘 할 건데? 타이틀 값을 바꿀 거잖아. set 타이틀 할 거잖아요. 근데 무슨 값을? 여기에 있는 값을. 인풋에 내가 지금 뭐 Q 썼어. 그럼 Q로 바뀌어야 되죠. 이 타이틀 자리가. 근데 내가 이거 타이틀을 스테이트를 안 했잖아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하면 되면은 얘는 인풋 REF죠. REF는 인풋 REF죠. 그럼 이 F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이 인풋 REF를 저 위에 선언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소스가 위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할 때 다 보겠지만 소스가 있고 리턴이 있을 거니까 이 HTML은 다 뭐예요? 리턴이잖아. 제일 끝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MP REF 점 current죠. 요거를 뭐 하면 되죠? set 타이틀 함수를 불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 REF 얘가 참조하고 있는 뭘 건 거야 내가? 참조를 건 거죠. 타이틀이라는 걸 바로 걸면 계속 인풋까지 다시 그려지니까 타이틀이라는 거 인풋을 바로 안 걸고 REF라는 참조를 건 거죠. 참조를 걸어서 이 참조의 현재의 값으로 set 타이틀 하는 순간 이 타이틀 바뀌죠. 됐나요? 이럴 때 쓰는 게 use REF. 여기까지가 이제 상태 관리하는 거예요. use state. 가장 기초. 가장 기초적인 상태 관리. 자, 이건 언제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폼이 이렇게 있을 때 폼에 인풋 박스가 막 잔뜩 있는 거 있죠. 뭐 체크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서브밋 하나 있죠. 얘 하나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 이게 다 다시 실행되죠. 이걸 다 REF로 걸면 어떻게 돼? 다 REF로 걸면 얘 뭐 바뀔 때마다 안 그리죠, 다시. 서브인 할 때만 바뀌겠죠, 뭐가. 그럴 때는 무조건 REF를 써야겠죠. 그래서 REF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REF를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중국 뭐 이렇게 경력자들도 REF를 안 쓰고 다 input value는 변수 이렇게 써요. 입력값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느껴요. 너무 빨리 그려지니까. 사용자는 못 느껴. 하지만 내가 뭘 치고 있는 동안에, 로그인이다 그러면 아이디 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다시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브라우저는 바빠 죽겠죠. 나 이거 그냥 입력하고 있을 뿐인데 뭐 갑자기 PC가 웽 돌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코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use state, 이 컴포넌트가 갖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use REF 하나만였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use context 배우고 나서 아까 이렇게 타고 안 가고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가는 상태. 전달하기 정말 귀찮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use effect 이런 거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을지가 딱 그려져요. 거기까지만 배우면 사실 리액트 중급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